할머니 김밥만 찾아요. 다른 건 입에도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김밥을 싸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요. 7살인데 거식증이 심해서요.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할머니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처음으로 밥을 달라고 했어요. 영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 그 이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할머니 계십니까? 네,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가사도우미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보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부탁을 받는 거였습니다. 주소가 어디죠?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댁입니다. 한성그룹.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딸 은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그 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한성그룹 막내 아들이야. 그리고 3년 후 은지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김밥집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영자는 거울을 봤어요. 68세. 한때 음악의 여왕이라 불렸던 얼굴은 이제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민준아. 영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간다. 일부 음악의 여왕, 앞치마를 두르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이 좁은 방.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라고 해봐야 몇 벌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검은색 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8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한때 이 얼굴은 스크린을 수놓았어요. 1970년대, 80년대를 평정했던 음악의 여왕 이영자.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고 그중 12편이 1,0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어요. 가사도우미가 립스틱을 바르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아주 조금.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 여벌 옷 한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첩 하나. 영자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딸 은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25살 은지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내 아들을 찾으러 간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러 간다. 만약 맞다면. 영자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데려올게. 새벽 6시 30분. 영자는 청담동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담장도 높았고 대문도 육중했어요. 영자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어제 전화 주신 분 찾아왔습니다. 이영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대문이 열렸어요. 영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넓었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현관까지 가는 길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영자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고에는 외제차 3대가 보였어요. 모두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성준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그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성준. 한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10년 전 딸 은지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 은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남자. 영자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영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도 고개를 숙였어요. 성준은 영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실내가 펼쳐졌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영자가 살던 원룸의 10배는 넓어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성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성준은 복도 끝에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민준이 방입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영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제야 침대가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에 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영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이를 봤습니다. 7살. 하지만 5살처럼 작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드러났어요. 영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아이가 민준. 영자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 인매, 이마. 모두 은지를 닮아 있었어요.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아. 성준이 조용히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셨어. 김밥 할머니.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큰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영자를 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김밥. 할머니. 영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할머니가 왔어. 민준아. 영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배고프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영자는 성준을 봤습니다. 부엌이 어디 있나요? 1층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준이 먼저 나갔어요. 영자는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쌀을 꺼냈어요. 달걀, 김, 당근, 단무지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뭘 좋아하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3달 전부터입니다.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3달이요? 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시켰는데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양제를 맞아도 체중이 계속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가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고. 영자는 성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 김밥 먹고 싶어요 라고. 성준이 영자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 가게 이름을 물어보고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김밥 만들어 줄게요. 제일 맛있는 걸로. 영자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10년 동안 매일 둘렀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었어요. 김을 펼쳤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바르고 밥을 얇게 펼쳤어요. 그 위에 달걀지단, 당근,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 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성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김밥과 다르네요. 비법이 있어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접시에 김밥을 담았습니다. 영자는 접시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성준이 따라왔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민준아, 김밥 왔어. 영자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접시를 아이 앞에 놓았어요. 김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이의 코가 실룩였어요. 일어날 수 있겠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준이 재빨리 베개를 받쳐줬어요. 아이가 앉았습니다. 영자는 김밥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할머니가 먹여줄까? 아이가 입을 벌렸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삼켰습니다. 성준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두 번째 김밥을 먹었어요. 세 번째도 먹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접시가 비었어요. 아이가 김밥 한 줄을 다 먹은 겁니다. 맛있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준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잘했어.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아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영자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성준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를 지나쳐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한참 후에 성준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을 씻었는지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성준이 영자 앞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영자는 성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그 질문에 성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민준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에.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7년 전 은지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민준이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은지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자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이은지. 내 딸. 내 딸 은지. 영자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준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은지의 아들. 내 외손자.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가 여기서 지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2층에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은지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은지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민준이를 찾았어. 내 아들을 찾았어.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10년 동안 몰랐어. 내가 아들을 낳은 줄도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킬게. 민준이를 반드시 살릴게. 약속할게. 달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2부 흉터에 새겨진 핏줄의 진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준이를 위한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첫날은 김밥이었고 둘째 날은 미역국이었어요. 셋째 날인 오늘은 단호박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단호박을 쪘어요. 부드럽게 으깨서 쌀과 함께 끓였습니다. 은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죽이었어요. 배탈이 나거나 입맛이 없을 때면 영자가 꼭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은지는 그걸 먹으면서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죽이 걸쭉하게 익어갔습니다. 은은한 단호박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영자는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돌아봤어요.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회사 가야 해서요. 성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민준이는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어요. 성준은 죽 냄비를 봤습니다. 뭘 끓이시는 거예요? 단호박죽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영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사흘 동안 세 끼를 다 먹었어요.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자는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을 식혔어요. 뜨거우면 민준이가 먹기 힘들 테니까요. 적당히 식자 영자는 쟁반에 그릇을 올렸습니다. 물 한 컵도 함께 올렸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영자를 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아침 먹을까?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흘 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습니다. 영자는 베개를 받쳐줬어요. 아이를 앉혔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죽이야. 맛있을 거야. 영자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술 떠서 입김으로 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에 넣어줬어요. 아이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맛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계속 죽을 떠먹여줬어요. 한 술, 두 술, 세 술. 아이가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배불러?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먹자. 응? 영자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벌렸어요. 영자는 조금씩 더 먹였습니다. 그릇이 거의 비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네. 영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영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맨날 여기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영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튼튼해질 때까지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영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가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딱지딱지 거짓말하면 바늘 1000개 삼킨다. 영자가 옛날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민준이를 목욕시키기로 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거든요.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를 맞췄어요. 거품 목욕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거품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민준아, 목욕하자. 영자가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욕이요? 응. 깨끗이 씻어야지. 영자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욕조를 봤어요. 거품이다. 아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예쁘지? 민준이 좋아할 줄 알았어. 영자가 웃었어요. 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티셔츠를 벗겼어요. 그 순간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왼쪽 가슴 아래 갈비뼈 근처에 흉터가 보였어요.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길이는 약 3cm 정도. 오래된 흉터였어요. 영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흉터. 영자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어요. 은지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은지가 5살 때였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철봉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철봉의 날카로운 부분에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꿰맸습니다. 상처는 나았지만 흉터가 남았어요. 초승달 모양의 흉터. 은지는 그 흉터를 평생 갖고 살았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이런 흉터는 유전된다고.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영자는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민준의 몸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영자를 올려다봤어요. 영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 잠깐 멍했어. 영자가 웃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기분 좋지?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수건을 적셔서 아이의 등을 닦아줬어요. 어깨도 닦아줬고 팔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시선은 계속 그 흉터로 갔어요. 초승달 흉터. 은지의 표식. 민주는 틀림없이 은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쳤어요. 영자는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물기를 닦아줬어요.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훨씬 개운해 보였어요. 할머니 시원해요. 그래. 이제 방으로 가자.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영자는 아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흉터가 보였어요. 옷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은지의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영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지야.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민준이야. 민준이가 내 아들이 맞아. 엄마가 확신해. 영자는 바닥을 쳤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임신한 거 숨겼어? 왜 혼자 아이를 낳았어? 영자는 은지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은지는 점점 영자를 피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찾아가면 은지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봐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은지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경찰이 영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따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영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지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그때 몰랐어요. 은지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왜 아무도 영자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준은 영자를 찾지 않았을까요? 저녁이었습니다. 성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영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주는 아까 죽을 먹고 또 잠들었어요. 성준과 영자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잠들었어요. 오늘 목욕하느라 피곤했나 봐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는 성준을 몇 번이나 쳐다봤어요.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준이 영자를 봤습니다. 네. 민준이 엄마. 이은지 씨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성준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냥 민준이를 알려면 엄마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은지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은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저는 그 카페 단골이었고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은지가 늘 웃으며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살렸어요. 성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사귀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반대했어요. 왜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평정하려고 애썼어요. 은지의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성준이 쓰게 웃었어요. 제 계모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은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지와 몰래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단둘이. 그리고 은지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죠. 그런데 성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어느 날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고,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영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은지는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지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준이 영자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했어요.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은지 엄마한테 말 안 하셨어요? 성준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봤어요. 은지 엄마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예요. 저 이영자가 은지 엄마예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성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뭐라고요? 이은지. 제 딸입니다. 민준이는 제 외손자고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은지는 분명. 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지가 뭐라고 했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성준은 비틀거렸어요. 은지는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성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은지가 그렇게 말해서 성준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지를. 그리고 어머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성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가 선택한 거예요. 저를 지키려고. 당신을 지키려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어요. 10년 만에 만난 사돈이었습니다. 10년의 비밀이 풀린 밤이었어요. 한참 후 영자는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내 엄마의 엄마. 영자는 아이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는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내 엄마가 너를 낳았다는 걸. 눈물이 아이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어. 영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약속해. 아이가 잠곁에 영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영자는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 은지야.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이야. 우리 민준이.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다 줄게.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영자와 민준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복도에서 성준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준도 울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민준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돌아온 거였어요. 3부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은지 생각만 했어요. 7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준도 일찍 일어났나 봐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드세요. 영자가 커피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성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하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영자는 성준을 봤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가 왜 죽었는지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제가 은지를 처음 만난 건 홍대 앞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그때 회사 일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와 이복 형제들이 회사를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영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은지가 일하는 카페였어요. 은지는 늘 밝았어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카페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사회에서 제 안건이 부결됐거든요. 은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은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은지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은지는 제게 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알게 됐습니다. 저와 은지의 관계를. 계모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일반인과 재벌이 사귈 수 없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은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자 계모가 협박했어요. 은지의 가족을 파산시키겠다고. 은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뺏겠다고.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준이 영자를 봤어요. 10년 전 어머님께서 전 재산을 사기당하셨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투자 사기였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계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은지가 죽고 나서 제가 몰래 알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소파를 붙잡았어요. 뭐라고요? 계모는 저를 통제하기 위해 은지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찾아냈습니다. 은퇴 후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 그게 전 재산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계모는 사람을 보내 어머님께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안전하다고. 어머님은 그 말을 믿으셨고,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셨죠.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잃은 그 돈은 계모 손에 들어갔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계모는 그 돈으로 회사 지분을 더 사들였어요. 성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은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지는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영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10년 전 은지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던 날. 엄마, 나 한동안 집 떠나 있을게. 은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영자가 물었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미안해. 은지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자는 은지가 엄마의 몰락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해진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떠난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은지는 저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전 재산을 잃었으니 더 이상 저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결혼하자고, 모든 게 계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성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은지도 저를 사랑했거든요. 우리는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단둘이. 증인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손만 잡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은지가 임신했어요.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이. 은지와 제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이제 계모에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계모를 찾아갔어요. 은지와 결혼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이제 은지를 인정하라고.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모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 받아오라고. 안 그러면 그 여자뿐 아니라 뱃속의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계모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사람을 죽이겠어요? 하지만 성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무섭다고. 차가 계속 뒤를 쫓아온다고. 성준이 떨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은지는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자는 흐느꼈어요. 저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은지는 제 품에서 작게 얘기했어요. 제발 우리 아기를 지켜줘. 그게 은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은지는 성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떠났어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쥐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은지, 내 딸, 그렇게 죽었구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경찰이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순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계모가 시킨 일이라는 것을.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의심만으로는 계모를 잡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와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8년 동안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성준이 영자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은지가 가족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찾았어요. 이영자, 전직 배우, 시장에서 김밥집을 하시는 분. 은지와 성이 같고 나이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이 망설였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어머니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민준이가 김밥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셔와서 확인하려고. 혹시 은지의 어머니가 맞는지.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은지 어머니가 맞다는 것을. 영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지가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혼자 죽어갔는지. 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계모의 위협으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은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감춘 거구나. 성준도 울었어요. 네. 은지는 끝까지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한참 후 성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자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복도 끝에 서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성주는 책장 하나를 밀었어요. 뒤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가득했어요. 성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성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계모의 비리 증거들이에요.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성준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지 사건 관련 증거들. 영자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통화 기록, 차량 추적 기록, 돈 거래 내역. 이게 계모가 은지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증거입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8년 걸렸어요. 하지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계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가요? 계모의 자백입니다. 성준이 영자를 봤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계모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자백이 있으면 달라요. 결정적이 되죠. 영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자백을 받을 건가요? 성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네. 어머님은 배우셨잖아요. 성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계모 앞에서 영자는 성준을 봤어요. 무슨 연기요? 성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가족 만찬이 있어요. 계모와 이복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준의 할머니로서 계모는 놀랄 겁니다. 이영자, 은지의 어머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모를 압박하는 연기를.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막의 여왕이었던 그 눈빛으로. 제가 하죠. 연기. 8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거네요. 성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영자가 성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요. 은지를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영자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그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같은 적을 둔 동지였습니다. 은지를 사랑했던 두 사람. 민준을 지키려는 두 사람.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부 가면 뒤에 전쟁.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놀랍게도 회복하고 있었어요. 매일 세 끼를 먹었습니다. 영자가 만든 음식이라면 뭐든 먹었어요. 김밥, 죽, 미역국, 된장찌개. 민준은 할머니 손맛을 알아봤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어요. 일주일 만에 1kg이 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다니.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민준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자가 손을 잡아주자 민준은 용기를 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걸을 수 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네. 영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준을 무릎에 앉혔어요.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자에게 기대어 책을 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봤어요. 응? 할머니는 엄마 닮았어요? 영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를 본 적 있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빠가 보여줬어요. 그래.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닮았니? 민준이 영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이 닮았어요. 웃을 때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영자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민준이를 보고 있어. 하늘에서. 민준이가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웃는 것도 다 보고 계셔.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영자가 민준의 눈을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보내준 거야. 민준이를 지키라고. 민준이 영자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영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가 있어서 행복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아빠도 껴줄래?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가족 만찬 날이었어요. 성준은 아침 일찍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영자는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12년 전 마지막 시상식에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맞았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진하게 눈썹을 그렸고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거울 속 영자는 달라 보였어요. 음악의 여왕 이영자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 영자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상한가요? 아니요. 멋지세요. 성준이 감탄했어요.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연기하러 가는 날이니까요. 배우답게 입어야죠. 민준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제안했어요. 민준이도 가야 해요. 계모가 민준이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아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성준이 운전을 했어요. 민준은 뒷좌석에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무섭니까? 아니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차는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어요. 계모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렸어요.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대문이 육중했어요. 성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정원이 넓었어요. 분수가 있었고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택은 3층 규모였어요. 유럽식 건축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모두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저기 다 누구 차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이복형들이에요. 그리고 계모. 성준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죠. 차에서 내렸어요. 성준이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영자는 등을 펴고 걸었어요. 배우처럼 무대에 오르듯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긴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식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톡스로 팽팽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박선희, 성준의 계모였습니다. 양쪽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과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성준의 이복형들이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형수들이었습니다. 선희가 성준을 봤어요. 늦었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선희의 시선이 영자에게 옮겨갔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민준이 할머니십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네. 민준이 외할머니세요. 성준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영자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영자라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배우 이영자. 은지 어머니십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복형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배우처럼 무대 위를 걷듯이. 선희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딸 은지를 아시죠? 이은지. 7년 전에 죽은.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7년 동안 궁금했어요. 제 딸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영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제 재산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지.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선희가 소리쳤어요. 저는 은지를 모릅니다. 정말요? 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가세요. 당장. 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자가 민준을 봤어요. 성준이 안고 있는 민준을. 이 아이 보이세요? 제 외손자예요. 은지가 낳은 아이. 영자가 선희를 똑바로 봤어요. 이 아이도 죽이고 싶으셨죠? 은지처럼. 하지만 실패하셨어요.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증인으로. 선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7년 전 그날 밤. 영자가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누가 은지를 차로 쳤나요? 누가 시켰나요? 선희는 식탁을 붙잡았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모욕을. 증거요? 성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식탁에 서류들을 쏟아냈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차량 추적 기록. 7년 동안 모은 증거들입니다. 어머니가 은지를 죽이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한 증거. 은지 어머니 재산을 사기로 빼앗은 증거.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이복형들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정하세요. 영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내 딸을 죽였다고. 내 재산을 빼앗았다고. 그럼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나는. 선희가 떨었어요. 엄마. 둘째 형이 소리쳤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이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를 망칠까봐.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을.
아무 죄 없는 제 딸을. 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영자가 선희를 내려다봤어요. 제 딸은 뭐였어요? 제 딸의 선택은 뭐였어요? 그 아이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예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뒤돌아섰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오늘 당장. 성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큰형이 일어났어요. 이건 가족 문제 아닙니까? 경찰까지 부를 필요가. 가족? 영자가 큰형을 봤어요. 제 딸을 죽인 사람이 가족인가요? 큰형은 입을 다물었어요. 성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선희가 바닥을 쳤어요. 안 돼. 제발. 하지만 늦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선희는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이복형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사이렌 소리만 울렸어요. 영자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성준이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성준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야, 봤니?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복수했어. 너를 죽인 사람을 잡았어. 민준이 영자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영자가 웃었어요. 행복해서 그래. 우리 민준이 있어서.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부 무대 위의 최후 심판.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선희는 살인, 교사,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성준이 8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자는 매 공판마다 법정에 나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딸 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은지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제 딸은 사랑했을 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죄로 죽어야 했습니까? 방청객들이 흐느꼈습니다. 판사도 눈을 붉혔어요. 선희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영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청부업자도 잡혔어요. 그는 법정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박선의 여사가 3억을 주며 이은지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억. 내 딸 목숨이 3억이었구나. 성준이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영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곧 끝나니까.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선희는 살인, 교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복형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준은 표정이 없었어요. 영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편히 쉬어.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영자 여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영자는 멈춰 섰어요. 카메라들이 영자를 향했습니다. 제 딸 은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진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영자는 민준을 안아 올렸어요. 이 아이는 제 외손자 민준이에요. 은지가 남긴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은지가 못다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영자와 민준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음악의 여왕 이영자, 딸의 복수 완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영자는 은지의 묘를 찾았어요. 성준과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경기도 한적한 곳에 있는 묘지였어요. 은지는 거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비석에 은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은지. 1993년에서 2017년.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떠났다. 영자는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은지야. 엄마 왔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어서 미안해. 7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 눈물이 비석을 적셨습니다. 성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야. 나야. 성준이.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잘 키울게. 너의 어머니와 함께. 약속할게. 성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어요.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준 꽃이었어요. 엄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준이에요. 저 이제 밥 잘 먹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많이 컸어요. 민준이 꽃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저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 착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영자는 바람 속에서 은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 민준이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키울게.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내 목까지 사랑해 줄게.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게. 영자는 비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사랑해 은지야. 엄마 딸. 묘지를 나왔어요. 민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바람 속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나 봐. 우리 민준이가 건강해져서. 일주일 후 영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영자를 비췄어요. 영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자는 원고를 펼쳤어요. 제 딸 이은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죽인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제 딸처럼 권력과 돈 앞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했다는 이유로, 가난했다는 이유로, 약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싸울 겁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은지 정의 재단. 권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법률 지원, 심리치료, 생활 지원. 모든 걸 할 겁니다.
영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연기를 시작할 겁니다. 10년 만에 제 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 은지를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민준이를 응원해 주셔서. 영자가 웃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로 살 겁니다. 배우이자 할머니로. 민준이와 함께.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영자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성준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도 함께. 할머니 멋있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영자는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더 멋있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영화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은지였어요. 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영자는 직접 각본을 썼어요. 감독도 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해요. 은지 이야기니까. 투자자들이 걱정했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촬영장에 영자가 있었어요. 감독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었어요. 은지 역을 맡은 젊은 배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컷. 영자가 소리쳤어요. 배우들이 멈췄습니다. 영자가 은지 역 배우에게 다가갔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은지는 슬프지만 동시에 강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결심이 있어요. 그 눈빛을 보여줘야 해요. 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영자가 감독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촬영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배우의 눈에서 은지가 보였어요. 촬영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영자는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민준도 가끔 촬영장에 왔어요. 영자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 감탄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영자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멋진 아이야.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요. 편집이 시작됐습니다. 영자는 편집실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은지의 일생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따뜻했던 웃음, 깊었던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 영자는 울었어요. 화면 속 은지를 보면서, 은지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영자는 화면에 손을 댔어요. 엄마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거야. 영화는 완성됐습니다. 개봉일이 잡혔어요. 영자는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준과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어요. 극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은지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지, 사랑에 빠진 은지, 행복해하는 은지, 그리고 죽어가는 은지. 관객들이 울었어요. 영자도 울었습니다. 성준도 울었고 민준도 울었어요. 영화가 끝났을 때 극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자가 일어섰어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영자를 비췄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 은지의 이야기를 봐주셔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될 수 없어요. 박수가 더 커졌어요. 영자는 민준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영자 옆에 섰어요. 이 아이는 은지가 남긴 희망입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은지의 사랑을 이어갈 겁니다. 영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조명 속에서 두 사람은 빛났어요. 할머니와 손자, 과거와 미래, 슬픔과 희망. 6부 여왕의 귀환 손주의 첫밥.
1년이 흘렀습니다. 영화 은지는 대성공이었어요. 5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비평가들도 극찬했어요. 올해 최고의 영화, 진정한 휴먼 드라마, 이영자의 귀환. 시상식 시즌이 왔어요. 영화는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룡영화상 시상식이었어요. 영자는 감독상 후보였습니다. 영자는 시상식장에 있었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우아했어요. 옆에는 성준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8살이 된 민준은 이제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긴장되세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미 이겼어요. 은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니까. 민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최고예요. 무대에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감독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자의 얼굴도 나왔습니다. 은지 이영자 감독.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감독상 수상자는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잠깐의 침묵. 은지, 이영자 감독님. 극장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성준이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 영자를 안았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렸어요. 10년 만에 다시 이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딸 은지와 함께입니다.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지야, 엄마가 해냈어.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상도 받았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은 은지 거예요. 그리고 은지처럼 부당하게 희생당한 모든 분들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침묵당한 목소리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영자가 트로피를 높이 들었어요. 박수가 더 커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영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민준이 달려와 영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영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성준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어요. 정원이 있었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영자와 민준을 위한 집이었어요. 민준은 영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성준도 자주 놀러 왔어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잘 잤니? 네. 꿈 꿨어요. 무슨 꿈?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엄마 꿈이요. 엄마가 나타나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신대.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우리 오늘 뭐 먹어요?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나 봐요. 요즘 민준은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오늘은 김밥이야. 영자가 웃었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할머니 김밥. 민준이 신이 났어요. 영자는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김을 펼쳤어요. 밥을 얹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달걀지단, 당근, 시금치, 단무지. 정성스럽게 돌돌 말았어요.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자, 여기. 영자가 김밥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눈을 반짝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에 가득 찼어요. 맛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손주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민준이 김밥을 다 먹었어요. 접시가 깨끗했습니다. 할머니, 더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영자가 다시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영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영자의 손이 멈췄어요. 민준을 봤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민준이가 있어서. 민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영자가 매일 아침 민준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학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이에요. 민준이 신나게 말했어요. 축구할 거예요. 그래. 조심히 해야 해. 네. 저 이제 달리기 진짜 빨라요. 민준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했습니다. 체중도 정상이었고 키도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매일 웃으며 학교에 갔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같이 가자. 민준이 영자를 봤어요. 할머니, 저 들어갈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민준이 달려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웃고 있는 민준. 뛰어가는 민준. 건강한 민준. 은지야.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봤니? 우리 민준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좋아해. 내가 바랐던 모습이야.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영자는 학교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민준도 나왔어요. 할머니, 민준이 달려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했네. 영자가 손수건으로 민준의 땀을 닦아줬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럼 집에 가서 간식 먹자. 오늘은 뭐예요? 붕어빵 어때?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영자는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줄까요? 그래. 여기 반죽 좀 저어줘. 민준이 반죽을 저었어요. 조심스럽게. 영자는 붕어빵 틀을 달궜습니다. 반죽을 부었어요. 팥소를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냄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될 거야. 붕어빵이 익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었어요. 민준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영자도 하나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붕어빵을 먹었어요.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약속대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은지 정의 재단. 권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재단은 바빴어요. 매일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자는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딸이 직장 상사한테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회사가 부당 해고를. 모두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도왔어요.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심리 상담사도 연결했습니다. 필요하면 생활비도 지원했어요. 영자는 재단 운영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영화로 번 돈도 모두 재단에 넣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거든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제 딸이 고통받을 때 몰랐어요. 도와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도와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재단은 성장했어요.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도 많았어요.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영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가 울었어요. 감사드리러 왔어요. 저 작년에 이곳에서 도움받았어요. 남편 폭력 때문에. 여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재단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주셨고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셨죠. 이제 저자립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자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여자를 안았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영자를 움직이게 했어요. 계속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성준이 집에 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영자가 꽃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도왔어요. 상추를 씻고 그릇을 나르고 영자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성준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영자, 성준, 민준.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준아, 학교는 재밌니? 성준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요. 어떤 그림? 할머니랑 아빠랑 저요.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 성준이 웃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여줘. 네. 민준이 밥을 한 입 크게 떴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 씨. 영자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은지를 사랑해줘서. 성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민준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살린 거예요. 영자가 성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도 도와줬고요. 하늘에서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민준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와 성준은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영화도 만드시고 재단도 운영하시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바쁠 때 행복해요. 은지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해요. 그리고 영자가 성준을 봤어요. 민준이가 있잖아요. 제가 쓰러질 수 없어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영자가 웃었어요. 성준 씨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은지는 원할 거예요. 성준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성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영자가 성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은지도 기다릴 거예요. 하늘에서 봄이 왔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영자, 성준, 민준은 은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묘는 깨끗했어요. 영자가 자주 찾아와 관리했거든요. 비석에 새 꽃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야,
우리 왔어. 영자가 말했어요. 민준이도 데려왔어. 많이 컸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키도 크고 건강해. 밥도 잘 먹고. 민준이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 오늘 성적표 받았어요. 전 과목 다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저 이제 친구들한테 엄마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천사라고. 저를 지켜주는 천사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성준도 말했어요. 은지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회사 일도 잘 되고 있어. 계모 없이 혼자 회사 운영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어머님 영화 알지? 대박 났어. 어머님이 상도 많이 받으셨어. 재단도 잘 되고 있고. 은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영자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은지야, 엄마도 잘 지내. 바쁘게 살고 있어. 민준이 키우고 재단 운영하고 영화도 또 준비 중이야. 이번엔 다른 이야기야. 하지만 역시 부당함과 싸우는 이야기지.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사랑과 용기를. 엄마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어. 내 유산이야, 은지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민준이를 낳아줘서. 엄마한테 싸울 이유를 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영자는 바람 속에서 은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사랑해.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너도 행복해. 하늘에서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묘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꽃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올게요. 민준이 비석에 뽀뽀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성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저녁 만들어줘야죠. 할머니, 오늘은 뭐 먹어요? 비빔밥 어때? 좋아요. 민준이 신났어요.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장미를 심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어서 와. 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뭐 해요? 꽃 심고 있어. 도와줄래?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물 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꽃에 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 꽃 예뻐요. 그렇지? 내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야. 엄마도 꽃 좋아하셨어요? 응. 특히 장미를 좋아하셨어. 빨간 장미. 영자가 꽃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이 꽃처럼 아름다웠어. 민준이 영자를 봤어요. 할머니. 응? 저요, 나중에 크면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착하고 용감한 사람. 영자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아이야.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자와 민주는 정원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할머니. 응?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영자에게 기댔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영자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민준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웃었어요. 하늘에서 은지도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 엄마와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이 아이를 낳아줘서, 엄마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자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마치 은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상을 차렸어요. 영자는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영자도 따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행복하게.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은지도 두 사람을 보고 있을 거예요. 미소 지으며. 5년 후, 영자는 세 번째 영화를 개봉했어요. 이번에도 성공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국민 감독이 되었어요. 은지 정예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주는 13살이 되었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했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성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상담사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자가 둘을 응원했습니다. 은지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길. 영화 시사회 날이었어요. 영자는 무대에 섰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은지 정예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 손자 민준이에게 바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그리고 이은지의 아들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살아있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민준이 관객들을 봤어요. 저는 커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용감하게, 사랑으로. 그래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자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은지의 사진을 봤어요. 은지야, 봤니?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어. 내 꿈을 이어받았어. 영자는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쉬어도 될까? 많이 피곤해. 하지만 행복해. 민준이 때문에. 너 덕분에. 영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쉬어도 돼. 민준이는 내가 지킬게. 은지가 영자를 안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영자가 웃었어요. 민준이 결혼할 때까지 봐야지. 손주 낳을 때까지 봐야지. 그리고 재단도 키워야 하고. 은지도 웃었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럼 힘내. 나도 응원할게. 하늘에서 은지가 사라졌어요.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은지를 생각하며, 민준을 위해서. 할머니, 민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준비될 거야. 영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슬픔에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루. 은지가 남긴 유산.
영자와 민준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